자, 오늘 배우실 내용 두 번째 날 잠깐 한번 앞에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은 그 교육 성적표라고 하는 교육 성적표라는 거를 찾아가지고 지금 혹시나 요런 창이 뜰 수 있어요 위에. 그러면 편집상을 꼭 눌러야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비어있는 점수가 보이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엑셀에서는 비어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애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보고자한테 제출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장성희 씨는 왜 워드 성적이 없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이 담당 아닙니까? 그걸 왜 당신이 몰라요? 하고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시험 안 봤습니다. 그럼 시험 안 봤으면 안 봤다고 명시를 해 주십시오.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못 나온 건지 빵점인지 아니면 시험을 안 보는 사람인지 명시를 안 해주니까 보는 사람이 혼동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래? 그러면 이제 블럭 잡아서 F5번 키 눌러서 책에는 여기 찾기에 가서 이동 옵션 누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찾기에 가서 이동 옵션이 F5번이에요. 누르셔가지고 비어있는 셀만 선택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수강 안함이라고 이렇게 시험을 이 사람은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점수가 없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결시라든지 뭐 명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한꺼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글자 색깔을 살짝 회색으로 넣어주면 한꺼번에 색깔이 회색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도 가능하더라 이거지. 예. 자, 이제 그거를 또 배웠던 게 뭐냐면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 제품 목록이라는 파일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빈줄이 들어가 있어요. 빈줄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1월 1일날, 1월 3일날, 1월 5일날 물건을 판매를 한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거는 위에 있는 항목과 동일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입력하려면 귀찮잖아요. 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돼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돼요. 자, 복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블럭 잡고 복사 밑에다 클릭하고 붙여넣기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태양 오렌지 100%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만약에 파인애플 주스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파인애플이라고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밑에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복사해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위에가 바뀌면 알아서 밑에 것도 따라가게끔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블럭 잡아서 F5번 키 눌러서 옵션에 가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을 했는데 비어있는 게 선택이 됐고요. 이때 는은 뭐냐면 엑셀에서 명령을 주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위에 거를 클릭했어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는 해갖고 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치면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 나는 네 위에 있는 글자를 따라갈 거야 이런 뜻이죠. 위에가 파인애플 주스면 보세요. 오렌지가 아니라 파인애플이면 얘도 따라가요. 알아서. 얘가 파인애플 주스면 파인애플로 가고 얘가 오렌지면 오렌지로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더라 이거죠. 자, 밑에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는 어디 거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어떤 거는 직접 쓴 글자도 있지만 똑같은 글자 밑에 거를 보면은 는 하고 어디 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난 위에 거를 가리키겠다. 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네가 홍길동이면 나도 홍길동 따라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엑셀에서 상대적 참조라 그래요. 상대적 참조. 예, 상대적 참조라 그래요. 뒤에 가면 자세히 또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38페이지
급여 현황표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급여 현황표. 여기 지금 보면은 김성준 씨 총무팀 과장인데 6직급의 2호봉이래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급이나 호봉은 함부로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되고 그냥 회사 내에서만 알면 되죠. 그래서 보통 요 직급과 호봉이라는 동네를 블럭 잡을 거예요. 어떻게 잡냐면 D라는 동네하고 E라는 동네 두 개를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하세요. 그러면 A, B, C, D, E가 빠지고 F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블럭을 잡고요. 얘들 블럭을 잡고 블럭 잡는 것도 컨트롤 A 누르면 블럭이 잡히죠. 그렇죠? 자, 얘를 복사해서 옆에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얘들 있잖아요. 얘들을 복사해서 옆에다 붙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보세요. 직급과 호봉이 보이잖아요. 나는 분명히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블럭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어 있는 거는 빼고 보이는 것만 복사하면 좋겠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블럭 잡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블럭이 잡히죠. F5번 키 누르고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 확인, 그리고 복사. 그러면 이제 두 덩어리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성명하고 부서가 블럭이 잡혔고 직급에서 총액까지가 블럭이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시트 2번에 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붙여넣기를 누르면 붙었죠. 그렇죠. 여기 샵샵샵 나오는 거는요, 경계선이 좁아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는 그냥 블럭 잡아서 복사를 누르면, 여기다 복사를 붙여넣기를 누르면 직급 호봉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F5번 키 눌러서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것만 선택해라. 그래서 확인 누르니까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니까, 그 다음에 복사를 누르니까는 B, C 동네 하나하고 F부터 K라는 동네가 따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붙여넣기를 누르면은 아까 숨겨져 있던 애들은 안 보이고 알맹이만 보이더라 하는 거죠. 교재 39페이지 보시면은 문자가 입력된 셀이나 숫자가 입력된 만 선택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꾸미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설문조사표.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마우스로 이거 조절할 때 어떻게 조절해? 이거 파일을 선택할 때 이걸 움직이시대. 이렇게 오른쪽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거 지금 마우스에 자꾸 움직이는 애를 스크롤 바라고 하죠. 스크롤은 뭐냐면 화면을 움직이는 걸 스크롤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예전 이야기거든요. 요즘은요 그냥 이 안에다 클릭했고요, 휠을 굴리면 올라가잖아. 이렇게 드럭드럭 움직이잖아. 아시잖아 이거. 우리 인터넷 할 때도 클릭하고 마우스 휠을 굴리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엑셀에 와서는 지금 보면 다 이거로 움직여. 오른쪽 이거로. 그러면 이건 양반이야. 이거로 가. 세워라 내워라. 여기다 클릭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돼요. 이런 게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딱 봤을 때 알아. 아, 저 사람은 기본은 잘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더디신 분들은 분명히 다른 거 설명해도 힘들어 하신다고. 그런 게 기본이라는 게 기본.
그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조리기능사 공부해 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요. 조리기능사 자격증 수업을 여기서 하잖아요. 가서 보면은 칼질 하잖아. 근데 연필 깎듯이 하나씩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때 시험 보면 100% 떨어져. 이 사람이 요리에 대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본이 모르잖아. 기본. 깍둑썰기가 뭐예요? 설명을 하는데 깍둑썰기를 못하는 거야. 종일 수업 끝날 때까지. 그럼 이 사람은 자격증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뭐 거기 나오는 시험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깍둑썰기만 죽기 살기로 해놓고 가야 돼. 그런 거죠. 우리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 계속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예. 하도 할 수 없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숫자만 적혀 있는 거 있어. 숫자. 근데 책에 보니까는 글자 있잖아요. 글자. 답 안함, 뭐 답 안함, 예산 부족 뭐라고 쓴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색깔을 좀 넣고 싶은 것 같아. 그럼 요렇게 블럭 잡고 여기서부터 블럭 잡으면 큰일 나죠? 그럼 글자가 여기도 있잖아. 남구도 있잖아. 서구도 있고. 그러니까 알맹이만 잡고 F5번 옵션에 가면 있나 여기? 여기 있다. 텍스트만 선택할 수 있네. 텍스트만. 자, 여기 F5번 키. 자, 블럭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성명이나 지역을 넣으시면 안 돼. 왜냐면 성명이나 지역도 다 텍스트로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 문항 입력한 것만 블럭 잡고 F5번 키 누르고 옵션에 가면은 여기 수식에 가서 숫자는 뺄 거고 텍스트 숫자는 빼야지. 글자만 쓸 거니까. 그러니까 텍스트가 글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잠깐만요. 이상하다. F5번 옵션 수식 텍스트를 빼고 다 빼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텍스트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상하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 있는 글자 답 안함, 뭐 예산 부족 이것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걔들만 선택을 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색깔을 노랗게 칠하려고 한 거야. 도드라져 보이라고. 근데 선택이 안 되네. 왜 안 될까? 응? 상수? 상수 이렇게? 상수 해놓고 그렇겠다. 수식이 아니라 상수에다 놓고 그랬대요. 됐네. 우와, 어느 분이시지? 200세까지 사실 거야. 예. 우리 책이 너무 작다고요? 전 책을 안 볼라 그래요. 돋보기를 썼는데도 잘 안 보여. 자, 그럼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상수는 뭐고 수식은 뭐냐? 상수는 들어가 있는 글자를 숫자나 글자 값을 상수라고 하고요. 수식은 뭐냐면 명령을 쓴 게 수식이에요. 근데 그 수식의 결과가 숫자로 나온 건지 글자로 나온 건지 이런 거를 말할 때 쓰는 건데 저는 수식에다 놓고 자꾸만 했어요. 상수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몰랐을까? 자, 확인 누르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숫자만 잡아서
숫자 색깔을 빨갛게 넣고 싶어요. 옵션에 가서 상수에 가서 숫자만 선택하게끔 하고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붉게 할 거란 말이야. 붉게 되네요. 그렇죠? 어쩐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는 판매 계획표라는 파일을 열어볼 거예요. 이거 있어요. 여기 비어있는 거 있죠? 왜 비워뒀을까요? 뭐가 없어서 비워둘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는 안 쓸 거야. 비워두는 이유가 본래 안 쓰려고 비워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본래 엑셀은 비워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엑셀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내 맘이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주책맞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비어있는 셀은 입력을 못하게 막으려 그래요. 누구라도 못 쓰게.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건지? 자, 그러려면 여기 밑에다 한번 놓고 볼게요. 밑에다가 컨트롤 1번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 꾸미는 게 컨트롤 1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자, 메모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자, 셀 서식이 뭐라 그러냐면 셀의 값 또는 셀 자체를 꾸미는 기능, 그게 셀 서식이에요. 만약에 도형을 선택해 놓고 도형을 꾸미고 싶어 그럼 도형 서식이라 그래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를 꾸미고 싶어 그럼 그게 차트 서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 셀 서식을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컨트롤 1번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지난 시간에 연습했잖아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라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 정확한 위치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요, 요쯤에다가 여기 쟤는 어딘지 정확히 알겠어요. 자, 여기 하나 건너뛰고 이 자리에요. 저는 컨트롤 1번 누르고 보호로 가보세요. 보호. 보통 표시 형식서부터 보호가 있는데 간혹 지난 시간에 이랬어요. 선생님 저는요 글꼴 하나만 나와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랬어요. 왜? 여기 입력하다 말고 엔터를 안 누른 거야. 엔터를 눌러야 빠져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러야 메뉴가 쫙 있는 거예요. 자, 보호라는 메뉴에 가보면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요. 엑셀은 100% 모든 셀이 다 잠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숨김 기능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숨김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30이라고 썼는지 20이라고 썼는지 내가 뭐를 더해서 30이 됐는지 뭐에서 뭐를 빼서 30이 됐는지 결과는 보이되 과정은 안 보이겠다는 게 숨기는 거예요. 잠금은 뭐냐면 아예 내 거를 못 건들게 막는 게 잠금이에요. 자, 그러면 취소하고 빠져나와서 비어있는 데는 잠금을 유지해야 되지만 비어있지 않은 곳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데이터가 이만큼이죠. 이만큼 중에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곳은 잠금을 풀어야죠. 그래야 고칠 거 아닙니까? 비어있는 거는 잠금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잠금을 설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값이 들어있는 곳은 잠금 기능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 잠금을 데이터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비어있는 걸 선택할까요? 값이 들어있는 걸 선택할까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선택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F5번 옵션 뭐라도 들어있는 거 뭐 숫자든 글자든 뭐라도 들어있는 거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만 선택이 됐잖아요. 맞아요? 자, 보세요. F5번 눌러서 옵션에 가서 상수. 근데 그 안에 숫자가 들어있던, 글자가 들어있던, 뭐 에러가 났던,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뭐라도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빈 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비어있는 건 빼놓고 뭐가 들어있는 게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럼 얘들은 컨트롤 1번 눌러서 잠금을 풀어줘야 돼요. 잠금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잠금을 하던 잠금을 안 하던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얘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검토라는 탭, 검토라는 곳에 가서 시트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확인 누르셨죠? 그러면 여기 비어있다고 해서 잠그는 거고 비어있지 않다고 해서 잠금이 풀린 게 아니고요.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시트 보호. 검토라는 메뉴에 가면 시트 보호라고 있어요. 클릭하고 패스워드가 1, 2, 3, 4, 5예요. 확인 누르고 다시 패스워드가 1, 2, 3, 4, 5예요. 이때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패스워드를 써야 안 잊어버리지, 생뚱맞은 패스워드를 써놓으면 본인이 까먹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제가 1, 2, 3, 4라고 썼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15라는 숫자를 고쳐보세요. 고쳐지나? 이렇게 고쳐지나요? 이렇게? 고쳐지나요? 값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자리는 고쳐질 거예요. 근데 비어있는 데다가 글자를 써보세요. 숫자를. 이제 비어있는 데는 어떤 수를 가더라도 입력을 못하죠. 자, 그럼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 성적을 입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화장실을 갈 거예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가면 누구라도 와서 장난칠 거 아닙니까? 숫자 값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본래 엑셀에 있는 셀은 보호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만 해주면 돼? 시트 보호를 해주고 가야지. 시트 보호를 할 때 패스워드를 걸어놓고 나가면, 야, 나 시험 본 거 여기 있다. 나 80점으로 고쳐야지 하고 고치면 어떻게 돼? 못 고친다는 거죠. 그때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시트 보호를 해주고 패스워드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맞추면 이제는 여기 비어있는 것들 고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모임에 뭐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엑셀 데이터를 작업을 해서 누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대편이 거기 있는 데이터를 고쳐버리면 또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회비가 5만원 냈나 6만원 냈나, 근데 상대편이 임의적으로 막 고치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아무리 회장이든 회장 할아버지라든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는 기능은 나만 갖고 있는 거죠, 권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데이터들을,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건들면 안 되거든. 이거를 막 건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엑셀은 다 잠금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시트 보호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패스워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패스워드 걸었다 치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값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입력을 못 하죠. 그러니까 있는 거 보기만 하세요, 이거지. 보기만 하세요. 고치지 마세요, 이런 얘기지. 이제 본인은 시트 보호를 해제해 놓고 이제 고쳐야지. 그때는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고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엑셀이라고 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냥 글 쓰고 글자 크게 작게 꾸미고 하는 거라면 일반 워드 프로세서랑 똑같지만은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내가 써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2페이지 볼게요. 자, 열기 눌러서
실험 결과란 파일이 있네요. 실험 결과. 자, 요거. 시간을 말고 레벨. 레벨이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블럭 잡아요? 드래그 하는 것도 귀찮잖아. 여기다 클릭하고, 여기 자리에다 클릭하고,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컨트롤 이렇게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블럭 잡죠.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없으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되지만, 얘가 5,000개, 10,000개 막 넘어가면 힘들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와서 쉬프트 그리고 키보드로 내려가면 하나 내려가는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한 번만에 촥 내려간다 그랬잖아. 끝까지. 자, 그래 놓고 나서 F5번 키 누르고 옵션에 가서 동일 열에서 값이 다른 셀. 동일 열. 열이 뭐야? 칸이죠. 행은 줄이고 열은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칸에서 C라는 칸에서 값이 다른 셀만 찾아라 이거지. 뭐해? 지금 선택을 제가 99.99에다 선택을 해놨잖아요. 얘랑 다른 애만 선택해라. 확인. 그럼 얘랑 다른 애만 쭉 선택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만약 얘를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딜리트 누르면 싹 지워져 버리는 거죠. 지우는 연습 해보셨어요 지금요? 잘못 지웠다 생각하면 실행 취소하면 되고. 자, 지금 이 99.99라는 값하고 다른 애들만 찾아보는 거야. 99가 잘 됐다든 못 됐다든 그걸 떠나서 어떤 값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값. 그럼 이 값들 중에서 아닌 거를 찾아라 이거지.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여기다 놓고 컨트롤 쉬프트 하고 내려갔잖아. 이렇게 내려갔잖아. 그래 당연히 뭐를 잡은 거예요? 처음에 있는 값을 찾은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99.09가 있는데 99.09랑 같은 애를 찾는 다른 애를 찾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 블럭을 잡으면 블럭을 잡았을 때 처음부터 블럭을 잡았으니까 두 번째 걸 선택하면 블럭이 깨지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내려가면 블럭을 다 잡았는데 지금 마우스로 선택된 건 셀이 선택된 거는 99.99잖아. 그럼 밑에 거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깨지잖아요. 블럭이. 엔터 치면 내려가잖아. 엔터 치면 내려가죠. 그래 놓고 나서 F5번에 가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거기가 그럼 99.09랑 다른 애는 다 다르겠지 뭐. 그러니까 지금은 99.99도 있고 99.98도 있고 한데 꼭 블럭의 첫 번째 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걸 선택하고 싶으면 블럭을 잡고 나서 엔터를 치면 블럭 내에서 순서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명령을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자, 이름 정의를 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름 정의. 이름 정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셀들 있잖아요. 셀에다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본래 셀은 이름이 없어요. 본래 셀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최근에 뭐 어느 방송에 보니까 어느 식당 있어요. 식당에 번호가 있죠.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김준현 씨가 앉았던 자리래. 먹보. 그럼 거기 또 많이 온대네. 많이 앉으려 그런대네. 그럼 김준현 자리라고 이름을 쓴단 말이야. 엑셀에도 얘는 B의 두 번째 셀이고 얘는 A의 첫 번째 셀이고 이렇게 셀 주소가 있잖아요. 셀 주소. 이 셀 주소를 갖고 기억하려니까 어려워. 여기 주소 아세요? 여기? 이 우리 교육장 주소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일로 뭘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보내세요. 그러면 알잖아. 여긴 본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 뭐 무슨 건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그 주소를 모르더라도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사무실에 좀 맡겨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착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야, 이름. 본래 주소 말고 이름을 갖고 있는 거지. 사람도 이름 있잖아요. 사람의 주소는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부르기도 참 불편하지만 외우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별명도 부르죠. 뚱땡아 뭐 이렇게 홀쪼가 이렇게 부르면 알아듣는 것처럼 셀에도 그런 이름을 만들어 버리자 하는 거죠. 자, 뭐 열어놓고 볼게요. 분야별 회원수. 우와. 자, 논술 시험 본 사람 있죠. 논술 시험 본 사람. 논술 시험 본 사람이 1월, 2월, 3월, 4월에서 2287명이 시험을 봤는지 하여튼 뭔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줄이에요, 사실은? 31줄이래, 31줄. 3부터 쭉 블럭을 잡고 내려가면은 38번까지니까 예, 31줄이 들어가나봐. 여기 누락됐죠? 누락된 애도 있잖아요. 근데 어학은 어때요? 어학은 누락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누락이 몇 번 됐는지를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제가 크게 놓고 써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해보세요. 는 소문자나 대문자 상관없어요.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 다시 써보면 는 C O U 그랬더니 밑에 여기 있다 있죠. 그럼 걔를 직접 클릭해도 돼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면 쏙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냥 일일이 다 카운트 블랭크라고 쓰고 가로까지 여는 거지.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블록 잡았어요.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그래서 키보드로 쓰면 이렇게 쓰는 셈이야. 사실은 여기다가 마우스로 드래그 했지만 D3부터 D38까지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여기 D3부터 D38번째까지 셀에 그 안에서 몇 개가 비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세라는 거예요. 괄호 닫고 엔터 누르는 거예요. 몇 개 비어 있대요? 5개 비어 있다고 나오죠? 자, 논술은 지금 5번이 비어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옆에서 또 한번 써볼 거예요. 어학. 자,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는 카운트 블랭크 괄호 열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까는 D라는 동네지만 이름은 이 동네죠. 2. 2의 5번째부터 2의 38번째까지인가요? 이 주소 외우셨어요? 2의 3부터 2의 3부터 뒤에 2의 38까지가 이게 뭐야? 지금 어학 시험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는 카운트 블랭크라고 써가지고 2의 3번째부터 2의 38번째까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아, 주소를 외우려니까 그것도 귀찮은 거라. 2의 3부터 2의 38번째까지 중에서 비어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거죠. 자, 엔터를 탁 치면 나와요. 없네요?
없나 봐. 아니 없어. 여기 비어 있는 게 없어서 없 나온 거예요. 원래는 0이라고 나오는 건데 여기다 무슨 수작을 걸어놔서 안 나온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도 그 옆에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라. 안 귀찮았겠습니까? 당연히 귀찮지. 만약에 항목이 몇 개야? 자격증까지 6개니까 망정이지. 이게 600가지가 있다 그러면 600가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600번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를 자동 채우기 보이세요? 지난 시간에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드래그하면 막 증가도 되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자동 채우기 자리를 눌러서 쭉 갑니다. 옆으로 이렇게. 그럼 알아서 계산이 돼요? 알아서 계산 되잖아요. 그럼 저기 7이라고 나오는데 더블 클릭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서 계산했어요. 자, 이럴 때 굉장히 편해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는 본래 엑셀에서는 하나를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 자동 채우기로 하는 거예요. 6가지 과목이 있다 그래서 6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5,000명이 시험을 봐도 여기 합계가 있잖아요. 합계 여기 보세요. 여기 합계가 있는데 합계를 계산하고 나서 여기 점 있잖아요. 점 더블 클릭을 하면 알아서 쫙 계산이 돼서 마무리가 돼요. 자, 여기 다 지워보세요. 이거 어떻게 선택하고 지울까요? 컨트롤 시프트 내려가기 딜리트. 여기다 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밑으로 쫙 블럭이 돼요. 딜리트 누르면 돼요. 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는 썸 괄호 열고. 그러니까 는 하고 뭐라고 쓰고 괄호를 열었잖아요. 그 뭐냐면 전자레인지 기능을 호출하는 거야. 냉동 피자를 어디? 시그마기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또 그럴 때가 있는 거고, 지금은 자동합계 구하는 기능보다는 함수를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는 썸 괄호 열면은 얘는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야. 해동된 물건을 냉동식품을 해동시키는 전자레인지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얘는 뭔지 몰라도 블럭을 잡아주면 그 블럭 속에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갖고 괄호 열었잖아요. 그럼 논술서부터 자격증까지 블럭을 잡으세요. 논술부터 자격증까지 블럭을 잡고 엔터를 탁 치면 처음에 합계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머지 계산해야 되지. 나머지 귀찮으시니까 점 6677 자리에 점 있잖아요. 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계산이 완료가 돼요. 자, 이름을 정의하러 갈 건데 요거 2287이라는 값이 있죠. 여기 이름을 뭐라고 주면 좋을까? 2005년 1월 논술 점수 이렇게 이름을 주면 좋겠죠. 이름이 길면 또 안 돼. 논술이라고 주면은 또 그렇지. 야, 밑에는 야, 나도 논술인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특정 셀 하나를 이름을 줘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이걸 통으로 여기 통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을 아예 논술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자 이거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줘주면 돼? 여기는 이만큼은 어학이라고 이름을 줘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6번을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줘볼게요. 여기 논술이라는 글자부터 블럭 잡고, 논술서부터 어학 자격증까지는 블럭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내려가는 거. 근데 내려가다 말고 중간에 끊기네.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시프트 하고 내려가는 걸 누르니까 어디 가서 끊겨요 지금. 그럼 그 상태에서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화살표를 한 번씩 더 눌러보면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가다가 이제 저 끝까지 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비어있는 게 없었으면 알아서 갔을 텐데 뭐가 좀 꼬인 것 같아. 자, 이 상태로 놓고, 자, 블럭은 다 잡으셨죠? 수식. 자,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블럭을 안 잡으시면 다음 주도 못 나갑니다. 안 되면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다 보면 가요. 이렇게. 뭐 40개도 안 되는데 뭐. 그 다음에 수식 탭 가셨어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 여기.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러면 제가 논술부터 자격이라는 이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한꺼번에 블럭 잡았잖아요.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첫 번째 있는 거 논술, 어학, 수학, IT, 교양, 자격증이라는 이 이름이 자동으로 이름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뭔지 몰라도 만들어졌어요. 자, 이름 관리자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에 가니까 뭐가 이렇게 6가지가 나왔어요. 선택령에서 만들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기 나고 나면 이름 관리자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를 띄워도 돼요. 그럼 이름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여기. 여기 이름 상자죠. 이름 상자.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이름이. 근데 화살표 눌러보시면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자, 논술 클릭해 보세요. 알아서 논술이라는 동네를 블럭 잡았어요? 수학 누르면 수학을 알아서 블럭 잡습니까? 블럭 잡았어요? 자, 이제 옆에다 놓고요. 여기다 위에다 클릭해.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 비어있는 데 한번 써볼게요. 는 카운트 블랭크 괄호 열고 자격증 카운트 블랭크 괄호 열고 자격증 엔터. 자,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는 카운트 블랭크 괄호 열고 자격증이라고 썼어요. 그럼 자격증이란 동네에 자격증 동네 아까 있었잖아요. 비어있는 칸이 몇 개 있니? 라고 묻는 거죠. 8개가 비어있대요. 그러니까는 본래 논술이란 동네가 본래는 주소가 뭐였어요? D3부터 D38까지였잖아. 근데 이 주소를 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거예요. 평균. 그리고 IT 괄호 닫고 는 에버레이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는 AVER 그럼 에버레이지라고 떠요. 그렇죠. 그럼 걔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에버레이지는 뭐냐면 평균을 계산해주는 기능이에요. 괄호 열고 IT가 뭐예요? 옆에 있는 수학 옆에 있는 IT 과목 있잖아. 여기에 관련된 3246서부터 저 밑에까지 3500, 3633까지 있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얘 평균을 계산해 보래. 이거 어떻게 계산해 우리가? 근데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턱하니 나와.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 그래. 함수. 다른 말로는 기능이라 그래. 기능. 함수가 뭐 수학 함수 뭐 이렇게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함수는 수학이 아니고요. 기능이에요. 기능. 자, 리모컨의 기능이 뭐예요? 멀리서 띡띡띡 누르면 볼륨도 조절되고 채널도 바뀌고 하잖아요. 이 리모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귀찮게 내가 가야 되잖아. 텔레비전에 가서 버튼을 눌러야만 되잖아요. 근데 리모컨이 나오니까 편해졌거든. 게을러진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전자레인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뭐를 해동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게 몇 개인지를 세는 기능이 있는 거고, 썸은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에버레이지는 평균을 구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평균을 구할 줄 모르더라도, 아니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귀찮잖아. 조그마한 거 언제 내가 평균을 계산하고 있냐고. 근데 는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범위만 줘주면 그 범위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서 계산을 착 해요. 평균을.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예입니까? 그렇죠. 그런 기능이 몇백 가지가 있어요. 다 배우려면 이제 머리가 터져 나가는데 몇 가지만. 근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아까 그 자동 합계 누르는 건 있었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블럭 잡아가지고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자동 합계만 누르면 알아서 답이 나와요. 여기다가 뭐 는, 썸, 괄호 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 자동처리 따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블럭 잡고 자동 합계만 누르면 알아서 답이 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꼭 끝에가 합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계 옆에 평균이 나올 수도 있거든. 평균 여기 평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평균 이렇게. 여기다 평균을 계산하면 이렇게 블럭 잡아놓고 이렇게 블럭 잡아놓고 여기 가면 평균이 있거든. 평균 이거 누르면 평균이 안 나와요. 평균 틀려. 이거 아니야. 어쩔 땐 이게 틀리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 얘를 따당 쭉 내려가잖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평균 계산해보세요. 평균이라고 옆에다 쓰시고, 평균이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평균을 계산해 볼 거예요. 뭐라고? 는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이 논술서부터 자격증까지를 블럭을 딱 잡고 엔터를 치면 돼요. 계산한 후에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알아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근데 모양새가 안 이쁘죠? 이 모양새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합계라는 동네를 마우스로 블럭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J라는 동네를 클릭해버리고 J 그 다음에 홈 탭에 와서 빗자루 서식 복사 누르고 K를 눌러주면 끝이야. K. 그럼 J나 K나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아까 이렇게 블럭 잡았었을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거를 서식 복사 눌러가지고 평균에다 이렇게 비빈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J라는 동네 저 밑에까지 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얘를 통으로 서식 복사 누르고 K라는 평균란에다 클릭해 버리면 J랑 K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촥 들어가 버리지 뭐. 그럼 이제 이런 요령이 생기면 뭐 금방 하는 거죠. 새댁들이 음식을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요령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령을 배우고 나면 잘한단 말이에요. 전 어제 그 방송에 그 박세리 씨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식을 척척 만들대. 박세리 씨가 골프만 알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고. 밑에 이제 동생이 매니저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음식을 잘 만들어요. 뭐 뚝딱뚝딱. 그 사람은 요령이 있는 거야. 자, 일단은 평균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자, 열기 눌러서 분야별 회원수 아까 우리 하던 건데?
자, 그러면 얘를 닫고 저장 안 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열어보죠. 뭐 아까 분야별 회원수를 다시 한번 넣어보죠. 뭐 하셨어요? 책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삽입이 아닌데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인데, 그렇죠, 이거죠. 자, 책에는 삽입이라는 메뉴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2003 같은 게, 이게 엑셀 2000, 2002, 2003, 2007 네 가지 버전에 쓰는 건데, 삽입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년이라는 글자 있죠. B2. B2부터 전체 끝까지. 이 끝까지를 이렇게 이 전체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등록하래요. 아까는 칸칸마다 이름을 잡았는데 뭐 이걸 논술이라고 잡고 이걸 어학이라고 잡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전체를 데이터라고 이름을 적겠대요. 여기다 제가 데이터라고 쓰면, 그러면 사실은 어디까지냐면 38번째까지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한 줄을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008년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여기까지 블럭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데이터가. 근데 아까 데이터는 여기를 고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가 안 들어가고, 아까 제가 여기다 평균을 썼잖아요. 그럼 평균도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아까 논술이라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논술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술이라고 잡아놓고 나서 여기다 논술이라고 이름을 직접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우리 어떻게 한 거예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눌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양은 이렇게 교양이고 또 자격증은 요게 자격증이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자격증이라는 곳에 포함이 되느냐? 가서 볼까요? 포함이 안 됐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증이란 범위를 늘려줘야 되잖아. 매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범위가 늘어나고, 만약에 여기 데이터를 이만큼 줄이면 알아서 범위가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적 범위를 만들어라 하는 건데, 그 중에 많이 쓰는 함수가 뭐냐면 옵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옵셋은 뭐냐면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쪽으로, 아래로 얼마만큼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옵셋이라는 뜻입니다. 예.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는 옵셋 괄호 열고 이랬어요. 그래 놓고 첫 번째가 뭐냐면 기준이야. 기준을 정해야. 기준이 책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하라 그랬어. B2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가고 내려가고 할 거니까 기준을 잡아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시작할 행의 수 몇 줄을 할 거냐 이거지. 몇 줄. 그 다음에 시작할 열수 몇 개 칸을 갖고 할 거냐 이거지. 몇 개 칸?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따져야 되겠네. 아까 기준이 있었다 그랬죠. 기준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밑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이거지. 시작하겠다. 그래갖고 옆에는 또 뭐가 들어가면 이동할 개수.
이동할 행개수 그 다음에는 이동할 열 개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함수식 설명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뭐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상관없고 이름을 정의하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데이터라고 쓰고 이때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를 봤더니 는 offset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여기 B의 두 번째 셀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시트 1 느낌표 $B $2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쓰기 싫으시면 얘를 클릭하면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컴마 0, 0,0을 썼어요. 그렇죠. 0,0이라는 말은 뭐예요?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준셀로부터 아래쪽으로 몇 번째 떨어진 자리까지 시작할 것인지 시작하는 건데 기준셀로부터 바로 시작할 거잖아요. 여기 B의 두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3을 쓰면 뭐가 돼요? B의 두 번째를 기준으로 3개 건너뛰고 나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0,0을 썼으니까 B의 두 번째를 기준으로 시작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개수 그러니까 행이죠. 처음에 줄 그러니까 이 줄서부터 시작했다 이 칸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밑으로 몇 개? 자, 밑으로 100개가 될지 50개가 될지 모르죠. 데이터가 있는 범위까지 해줘야죠. 그래서 컴마라고 쓰고 거기 뭐라고 쓰냐면 count A 가로 열고 B 이 동네 B동네 B라고 하는 동네가 있단 말이야. B라는 동네가 몇 개인지 몰라도 count A는 뭐냐면요 글자가 들어있던 숫자가 들어있던 뭐라도 들어있으면 오케이. 카운트 블랭크는 뭐다? 비어있는 게 몇 개인지를 개수 세는 거. 반대가 카운트 A예요. 뭐라도 들어있으면 세라 이거죠. 그리고 가로 닫고 컴마 9라고 썼죠. 9. 왜 9일까? 년, 월, 논술, 어학, 수학, IT, 교양, 자격증, 합계 9개잖아. 근데 평균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요? 9 대신에 똑같이 count A 가로 열고 2 두 번째 줄 가로 닫고 자, 제가 메모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B의 두 번째 셀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B의 두 번째서부터 하나 건너뛰고 뭐 2개 건너뛰는 게 아니라 B의 두 번째부터 바로 시작할 거야. B의 두 번째가 어딘데? 요거 년자가 들어있는 이 동네에서부터 알아서 시작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count라고 하는 건 뭐냐면 count A는 뭐냐면 이 밑으로 뭐라도 있을 때까지 B라는 동네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옆에는 count A의 두 번째 줄, 즉 여기 2라고 하는 동네까지. 확인 누르면 끝났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데이터라고 써보면 아까 여기다가 수학을 쓰면 뭐가 돼요? 그럼 수학 동네 블록 잡았죠? 잡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다 데이터라고 쓰면은요 이렇게 잡았어요. 데이터가 다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옆에다가 이제 평균을 계산할 거란 말이야. 평균을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계산을 했다고 치고 다시 데이터라는 동네를 찾아보면 평균까지가 블럭에 들어갔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2008년 12월 뭐 1월 하고 값을 하고 뭘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데이터에 가서 이름 상자에 가서 데이터란 동네를 찾아봐라 그러면 거기까지 또 잡아요.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순위를 계산하면 어때요? 순위를 계산하면 순위를 계산하라고 해놓고 나서 다시 데이터라는 이름을 찾아보면은 거기까지가 데이터의 영역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름 상자의 이름을 등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셀 주소를 기억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는 썸 괄호 열고 뭐 제2의 네 번째부터 제2의 뭐 40번째까지 이렇게 쓰려니까는 제2의 40번째 제2의 네 번째부터 제2의 40번째까지가 성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른다 이거지.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제2의 네 번째부터 제2의 40번째까지 셀 주소를, 셀 범위를 국어 점수라고 이름을 등록한다면 이거지. 그럼 여기다 는 썸 괄호 열고 국어 점수라고 쓸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제2의 44부터 제2의 40이 뭔지는 모르는데 는 썸 국어 점수라고 하면 국어 점수에 합계 구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하는 이유예요. 여기가 서초가 몇 번지인지 모르지만 서초 여성 인력개발센터 그럼 딱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자 이거지. 예. 그런데 이름을 정해주면 한번 이름을 등록하면 고정돼요.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은 가능해요. 근데 수정을 해놓고 나서 또 고칠 일 있으면 또 고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이름 상자의 이름은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본래 데이터가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이 되면은 내용을 또 고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범위를. 근데 변경이 되더라도 고칠 필요가 없게끔 하면 편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방법이 바로 함수를 쓰는데 바로 offset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offset 함수를 쓴 것 뿐이에요. 근데 이 offset 함수가 우리가 함수를 아까 썸이니 에버레이지니 뭐 카운트 블랭크니 이런 거는 계산해 봤지만 오프셋 해가지고 저 안에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니까 힘든 거라. 그냥 오이, 고추장 두 개만 있으면 오이 잘라서 고추장 찍어 먹으면 되는데 오이 그래놓고 뭐 양념 종류가 막 엄청나게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런 거라. 얘도 그런 거예요. 옵셋 함수에는 양념이 5가지가 들어가. 아까 어떤 함수였죠? 카운트 블랭크는 어떻게 했어요? 는 카운트 블랭크 가로 열고 쭉 끝 이거야. 양념이 하나야. 썸도 는 썸 가로 열고 쭉 이거면 끝인데 오프셋은 벌써 5가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사실 어려운 함수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만만하게 쉽게 볼 수 있는 함수도 사실은 아닙니다. 평상시엔 잘 안 써요. 평상시 잘 안 쓰고 책에 있으니까 안 하고 설명 그냥 넘어가면 더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좀 어려운 함수 중에 하나죠 사실은. 자, 무슨 파일을 열 거냐면요. 열기 눌러서 이번에는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파트 01 말고
올라가면 여기 228이라고 있죠? 208. 얘를 클릭하시면 글로 올라갑니다. 그럼 파트 어디로 갈 거냐면요. 파트 6에 파트 6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여기. 파트 6이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저 끝에 더블 클릭하면 성적표 딱 편집 사용 누르시면 돼요. 와, 여기 뭐 굉장히 뭐가 복잡한 뭐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누군가 이런 엑셀로 된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자, 열긴 여셨어요, 지금요? 자,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첫 줄 있죠, 첫 줄. 넘버, 성명, 4번, 성적, 순위. 어딜 보시냐면 요 위에 글자랑 이 글자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성적 4번. 자, 밑에 1번 백병진 2883 501 순위. 이거 뭐야? 순위라는 이상한 거 들어갔죠? 순위라는 이상한 거, 그냥 8인 줄 알았더니 8이 아니야. 랭크에 뒤에 네 번째를 가지고 성적이란 동네에서, 그리고 더하기 썸이 뭐야? 합계 구하는 건데, 성적이 뭐야? 성적하고 뒤에 네 번째하고 같은지. 그리고 번호가 어디 있어요? 번호가 어딘지 모르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우리말로 된 성적 있고 번호가 있죠. 그렇죠? 그 번호가 A의 네 번째가 뭐예요? 1번이네. 여기 A의 네 번째라고 써 있잖아요. A 네 번째가 요 1 맞지 않습니까? 1이 번호가 A의 네 번째 1보다 작다면 뭐 곱하기도 나왔어. 되게 헷갈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름 상자 있었죠? 이름 상자 여기 목록 보는 거 있죠? 가보세요. 번호, 이게 번호구나. 이게 번호야. 4번, 이게 4번이야. 자, 8이라고 클릭해 봤는데 여기다 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배열함수라 그래요. 우리가 이건 배우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름 상자에 갔더니 성적이고 4번이고 번호가 있어요. 왜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편리하게 쓰려고 하겠지. A의 네 번째부터 A의 20번째까지를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번호 이렇게 쓴 거고,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20번째까지를 뭐라고 부르기 뭐하니까 그냥 성적이라고 부른 거야. 편리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고. 8이구나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뭐를 본다? 저 위에 뭐라고 썼는지를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기술이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얘 안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숨김. 자, 그럼 블럭 잡으셨죠?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이 셀 서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셀 서식에서 뭐 한다? 저 보호에 가서 숨김. 그렇지, 숨김. 컨트롤 1번 누르면 숨김 떠요? 숨김 체크하시고 확인. 그럼 이대로만 두면 숨기지는 않는다 그랬죠? 어디 가서? 검토에 가서 시트보. 이때 패스워드는 입력했다고 치고 1, 2, 3, 4, 5라고 치고 확인. 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순위에다 찍어보세요. 8이라는 숫자에다 찍어보세요. 6이라는 숫자에다 찍어보면 수식 입력 줄에 뭐가 나타난다 보세요. 안 나타나죠? 아까 랭크에 뭐 복잡했었잖아요. 그거 안 나타났잖아요. 자,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성적표라고 되는 글자 옆에다 클릭하고 밑줄 주의해서 보세요 라는 뜻으로 주의라고 썼어요. 하셨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도구. 자, 이름을 바꿔보는 거예요. 원래 파일 따로 있고요, 패스워드 걸은 파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자, 주의라고 썼죠. 그 밑에 보면 도구라고 있나 보세요. 도구에 가셔서 1번 옵션 찾으셨어요? 그러면 열기 암호 해볼 거예요. 1, 2, 3, 4, 5. 쓰기 암호 6, 7, 8, 9, 0. 열기 암호 1, 2, 3, 4, 5. 쓰기 암호 6, 7, 8, 9, 0 확인. 열기 암호는 1, 2, 3, 4, 5. 5글자 이상이에요. 확인. 쓰기 암호는 6, 7, 8, 9, 0 확인. 그리고 저장.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얘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 누르지 말고,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다른으로 저장을 해놓고 성적표라고 쓰고, 여기다가 주의라고 쓰고, 도구에 가서 1번 옵션 1, 2, 3, 4, 5. 여기는 6, 7, 8, 9, 0. 그 다음에 1, 2, 3, 4, 5. 여기는 6, 7, 8, 9, 0 확인. 저장을 눌렀더니 무슨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무슨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시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뭐로 저장되나 보세요. XLS라고 되어 있어요. 2003 통합문서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서 엑셀 통합문서 XLS X로 바꾸세요. XLS X. XLS는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던 형식이에요. 이제는 그 형식보다는 SLS X라고 되어 있는 이 형식을 쓰거든요. 그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엑셀을 다 닫으세요. 엑셀을 다 닫으시고요. 오늘 많이 열어놨네요. 그렇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암호를 걸어서 보관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눌러서 여기 있는 파일을 이제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암호를 걸린 거를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암호를 1, 2, 3, 4, 5 맞췄고, 만약에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은 얘를 아무리 열어봐도 저장을 못해요. 그럼 이제 6, 7, 8, 9, 0 하고 확인 누르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다 이제 무슨 작업을 하다가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암호가 걸린 채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암호를 풀고 싶거든. 암호를 풀고 싶으면 다시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도구에 가서 1번 옵션에 가면 암호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암호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암호 자체를 지우면 돼요. 암호를 지우고 확인 누르면 암호 없이 저장이 돼요. 그때는. 예. 그 다음에는 얘를 다시 열려고 그러면, 은 암호가 없이 착 열리는 거죠. 자, 덱에 가셔서 암호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시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름이 똑같아도 상관은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저장 명령을 걸으면 휙 저장만 돼버리고 말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걸어야 멈춰있는 상태로 도구 메뉴가 열려요. 여기에서 1번 옵션을 쓰시면 되는데 열기 암호만 맞추시면 돼요. 쓰기 암호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열기 암호만 걸어놓고 쓰면은 누군가가 이 문서를
보려고 열기, 불러오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패스워드 걸렸으니까 못 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패스워드를 걸어서 남이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는 수식에도 안 보이게끔 아까 숨겨놨었죠. 숨기는 거 풀려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가서 시트볼을 해제해 주지 않으면 보세요. 그 여기 움직여 줄 수 있나 이거? 글꼴 건드려요? 글꼴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맞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탭에 가서 시트볼을 해제해 줘야만이 그때 이제 수식도 보이고 안에 있는 것도 고칠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교재 541페이지 보시면은 파일에 지정된 암호를 해제하는 방법도 거기 나와 있고요. 암호를 지정했으니까는 지정할 때 뭐 1, 2, 3, 4, 5라고 쓰든지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가서 도구에 가보면 암호가 걸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단지 별표로 보이는 거지 1, 2, 3, 4, 5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럼 걔를 지우면 돼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면 암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암호가 없는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서 여러 워크시트를 한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파일에 가서 열기. 이번에는 분기 매출. 자, 화면에 밑에 보세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이세요? 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데 1분기랑 2분기랑 어떻게 봐요? 방금 전에 봤던 거는 뭐였어요? 성적표였었죠. 성적표랑 분기 매출, 1분기 매출이랑 같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기에 가서 보기 메뉴 보이세요? 보기 메뉴. 보기에 가면은 모두 정렬, 컴퓨터가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세로 정렬 확인 해보세요. 그러면 모두 정렬에 가서 세로 정렬하고 확인 누르면 1분기 매출 집계, 그 다음에 영어회화 능력표 아까 성적표하고 같이 볼 수는 있어요. 파일이 다르면. 자, 요거 내리고 이번에는 분기 매출을 봐야 되는데 1분기랑 2분기랑 3분기랑 4분기랑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 거야. 하여튼 1분기랑 2분기를 두 개를 보면 좋겠어.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이거를 볼 때는 세로로 보지 말고 가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파일이 다르기 전에는 못 봐요. 그래서 새로 나온 기능이 요거예요. 새창. 새창을 딱 누르면 지금 거랑 똑같은 애가 하나 더 생겨요. 여기 새창을 그냥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두 정렬 가로. 새창을 한번 눌렀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1분기 매출 집계라고 하는 이 분기 매출 파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1, 하나는 2라고 뜨죠. 여기 2. 1하고 2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번은 2분기 거 보면 되고 1번은 1분기 보면 1분기, 2분기 같이 볼 수 있죠. 그러면 3분기, 4분기 마저 다 보려면 어떻게 봐요? 같이 보려면 새 창을 한 번, 두 번 해서 모두 정렬 바둑판식 배열 4개니까 4개가 같이 나오게 하면 되고 하나는 1분기, 하나는 2분기, 하나는 3분기, 하나는 4분기 같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창을 나눠놓고 정렬하는 거예요. 나눠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지. 가로로 봐라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둑판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바둑판식으로. 근데 모니터가 넓으신 분은 세로로 봐도 보여요. 음. 자, 이번에는 틀 고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틀 고정. 연 매출 현황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연매출 현황 파일을 열어서 보시고 그 파일을 확대해서 보세요. 이렇게 나눠놓고 보시면 또 정신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정신 없으니까는 요거 연매출 현황이라는 파일을 쭉 열어서 보세요. 자, 데이터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딜 보시냐면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야. 여기 스크롤 바라 그랬잖아요. 스크롤 바. 스크롤 바가 아까 파일 같은 경우는요, 아까 파일 같은 경우 스크롤 바가 굉장히 길어요. 스크롤 바 자체가 길면 뭐냐면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스크롤 바가 짧잖아요. 얘 굉장히 스크롤 바가 작지 않습니까? 내용이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참 내려가야죠. 한참 내려가면 그때 비로소 여기서 있는 거예요. 1000줄이 넘어. 1000줄이 넘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10번째 줄하고 10번째 줄하고 저 밑에 있는 500번째 줄하고 같이 좀 비교해서 보려면 어떻게 봐요? 아까는 1분기 시트랑 2분기 시트를 서로 다르게 비교하면서 볼 때 쓰는 거는 새 창을 가서 보기에 가서 새 창을 눌러가지고 정렬을 시켜서 보는 거고요. 이번에는 2008년도 시트 하나만 갖고 보는데 저 윗줄하고 저 아랫줄하고 같이 보려 그래요. 좀. 그래서 위에 보다가 내려가면 위에 게 안 보이고 위에 걸 보려고 올라가면은 아래 게 안 보이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한번 보면 좋을까? 그럴 수 있죠. 난 그런 일이 없어? 없으면 뭐 아는 건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쉬운 방법 여기 보면 나누기. 그냥 아무 데나 놓고 나누기 할 거예요. 나누기 할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 뭐가 막 생겨. 움직여도 돼. 움직여도 돼. 근데 여기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나눠진 거 다시 누르면 다시 없어져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인쇄물 드린 거 있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저 끄트머리 요거 저 끄트머리 보면 저 위에 화살표 있는데 하나 네모난 거 하나 있었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좌우로 펼쳐지는 거 옆에 조그만 네모 하나 있어요. 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그걸 누르면 얘를 눌러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나눠져요. 예, 여기. 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내려오면은요, 이렇게 창이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진 애는 다시 나누기를 다시 누르면 숨겨지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 데나 클릭하고 나누기 눌러보세요. 보기에 가서. 이때, 세로 칸막이 하나 보이죠? 세로 칸막이 보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세로는 사라져요. 가로만 남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를 놓고 자 보세요. 반 정도 나눠가지고 위에 거 보고 아래 거는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세요. 윗동네는 위에 거 보고 아래는 아래 거를 보면 되잖아. 그럼 저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랑 저기 1000번째 거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나누기 눌러서 나누기 취소하고 다시 나누기 누르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또 가로로 되는 걸 더블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A, B, C, D 동네에 있는 거랑 저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 상하로 움직이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창을 왜 나눠야 되는지? 예.
자, 이런 상황을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얘를 쭉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항목이죠? 무슨 항목인지 모르죠? 다시 올라가 보니까는 매출이래. 매출. 이게 매출 항목이었나봐. 다 가다가 이게 매출이야. 알겠어. 자, 근데 이제 항목이 몇 개가 없는, 더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 보세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 보세요. 오른쪽으로 갔는데 요거 227만 5천 원 나온 거, 이게 몇일 거죠? 또 앞으로 와봐야죠. 앞으로 와봐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항목인지 위아래로 굴리면 항목이 넘어가 버리고, 좌우로 넘기면 얘가 몇일 건지 누구 건지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안 움직이면 좋겠어. 요거 1번 줄은 안 움직이면 좋겠고, A, B는 안 움직이면 좋겠어. C, D, E만 움직이면 좋겠어. 그럴 때는 자, 1번 첫 번째 줄 동네하고 B라는 동네를 클릭하면 만나는 지점이, 자, 이 동네하고 이 동네 만나는 지점의 첫 번째가 얘예요. 99,000원짜리 자리 있잖아. 얘 윗줄은 안 움직이면 좋겠고, 얘 왼쪽 거는 안 움직이면 좋겠어. 그래 놓고 틀고정 눌러보세요. 그럼 틀고정이라고 있나요?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선이 생겨요. 선이 옆으로 밑으로 선이 생겨요. 자, 이제 굴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얘는 항상 붙어있죠. 그렇죠? 근데 옆으로 가보세요. 옆으로 가면 어떻게 생기나 보세요. 옆으로 가면 주문 일자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홈키 누르면 앞으로 오고. 근데 옆으로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돼? 항목이 A, B가 왼쪽으로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안 넘어가잖아. 첫 번째 줄도 항상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프린터로 인쇄한다고 해서 첫 번째 줄이 매번 반복돼서 인쇄되는 건 아니에요. 화면에서만 하는 거고요. 인쇄할 땐 따로 명령을 걸어야 돼요. 주문 일까지는 고정되는데 단가 수량 할인 이건 좀 같이 따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위에 타이틀이 넘버하고 주문일은 고정이 됐는데 예. 단가 수량 할인율 매출은 이 동네는 안 움직이려고. 왜냐면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이 옆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안에 데이터가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좌우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번호하고 주문일이 왼쪽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로 A, B는 항상 보이라고 하는 거고,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첫 번째 줄 고정되면 두 번째서부터는 움직이지만 첫 번째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옆에 칸이 몇 개 없어서 그런 거죠. 칸이 몇 개 없어서. 옆으로 칸이 한 3, 400개가 나오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다시 보세요. 틀고정 가서 취소 누르면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드래그 하면 첫 번째 줄 숨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날짜도 숨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첫 번째하고 B라는 동네가 보이게끔 하는 데가 바로 C의 두 번째다 이거지. 여기다 놓고 틀고정을 누르면 고정되는 거고, 옆으로 가더라도 A, B는 그대로 보일 거 아니냐 이거죠. 화면상에서.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근데 양이 별로 없으면 이것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회원이 20명 밖에 없어. 그럼 20명 다 보이거든, 한 화면에. 근데 회원이 5,000명이면 이름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가 많다는 전제하에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몇 개 열었어요, 우리요? 밑에 보니까 4가지를 열어놨네. 뭐 어떤 사람은 5개를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밥 먹고 와서 얘 다시 작업해야 돼요. 그럼 이대로 두고 갈까? 그럼 전기요금 나오잖아. 끄고 가야 되는데, 얘를 다 닫으면
다시 얘를 불러보는 게 귀찮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하냐면 작업 영역 저장을 하는 거야. 작업 영역 저장. 그러면 현재 내가 4가지 문서를 열어놓고 또는 뭐 5가지, 6가지 문서를 열어놓고 작업하고 있다라는 자체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내용 저장하는 거는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고, 현재 무슨 작업을 펼쳐놓고 작업하고 있는지를 환경을 저장하는 거예요. 작업용. 이 저장을 해놓고, 이 작업 영역 저장을 해놓고 나서 얘를 다음에 불러오면은, 제가 지금 4가지라고 했죠. 저는요. 그럼 4가지가 동시에 다 떠요. 그러면 편하지. 자, 이런 거죠. 책상 위에다가 뭐 펼쳐놨단 말이야. 이따가 뭐 작업하려고. 그랬더니 동생이 와가지고 나 여기서 그림 그릴 거야. 이거 치워줘. 그래서 탁 치워놨네. 그럼 내가 무슨 작업하려고 뭐 연필은 어디다 놓을 거고 잔은 어디다 놓을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보통 사진을 착각 찍어 놓잖아.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다시 놓고 한다라는 거지. 그게 작업 영역 저장이라는 거예요. 편해요. 편해요. 자, 4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식 숨기기와 시트 보호는 했습니다. 통합문서 보호도 했어요. 맞죠? 기억나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죠? 아까 숨기기 했었잖아요. 왜 모르신 척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인쇄 관련된 기능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문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한편으로는 멘붕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